어, 안녕하세요. 저는 김경호고요. 오늘 발표할 논문 제목은 긴데 What uncertainties do we need in Bayesian deep learning for computer vision이라는 그 유명한 논문입니다. 네, 그래서 뭐 목차는 그 논문 순서대로 구성을 했고요. 요거는 17년도 닙스에 발표된 논문이고 몇 년 안 됐는데도 높은 그 사이테이션 횟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뭐 그 제목에서도 아실 수 있듯이 어, 그 키워드는 사실 뭐 uncertainty 그리고 특히 uncertainty를 이제 엘리어터릭하고 에피스테믹 uncertainty로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을 해서 논문에서 서술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키워드는 이제 베이지안 딥러닝이고요. 우리가 흔히 쓴 딥러닝 알고리즘의 베이지안 러닝 어프로치를 가져가서 언서튼티 어웨어한 모델을 만드는 그런 게 하나의 키워드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테크닉들을 이제 컴퓨터 비전 태스크, 특히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랑 리그레션인데, 이 논문에서 이제 시메트릭 세그멘테이션하고 데스 리그레션, 모노큘러 상황에서의 데스 리그레션으로 밸리데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 프로포저를 생각을 해보면 이 논문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이제 uncertainty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불확실성의 두 가지 타입이 있고요. 엘리어토릭하고 에피스테믹 uncertainty로 구분이 되는데, 이런 거를 이제 반영을 학습 모델의 러닝에 반영을 하면, 특히 엘리어토릭 uncertainty라고 하는 게 이제 로스 펑션 안에서 그 학습되는 런드 로스 어테뉴에이션이라는 그 효과를 가지고요. 이게 뭐 단순히 뭐 임의로 기능을 만든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모델의 어떤 로스 자체에 프로바빌리스틱한 인터프리테이션을 해보니까 이런 그 부가적인 효과가 생기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실제로도 그 시메트릭 세그멘테이션하고 데스 리그레션 태스크에서 그 당시에 그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네, 인트로고요. 먼저 언서턴티 뭐 다 잘 아시겠지만 논문에서 이제 모델이 모르는 게 뭐냐를 언서턴티 어웨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맞는 설명인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특히 그 딥러닝 모델 같은 거는 아시다시피 이 오른쪽 그림처럼 뭐 오버 컨피던스가 있고, 심지어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못 본 그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데이터에 대해서도 굉장히 오버리 컨피던트하게 프레딕션 하는 경향이 있고요. 이런 게 사실 그 가장 위험한 게 활용되는 분야는 이제 코스트 센시티브 디시전 메이킹 하는 상황인데, 예를 들면 이제 왼쪽에 있는 그 16년도 5월에 있었던 그 테슬라 사고 사진이고요. 이거 트레일러하고 하늘에 하얀색 하늘 그 구름 같은 거 뭐 그렇게 모델이 헷갈렸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언서튼티를 예측할 때 반영을 못해서 그 큰 사고가 난 케이스고, 오른쪽 그림도 그 인종차별 문제가 좀 있긴 한데, 이 두 명의 흑인 얼굴을 구글 포토에서 고릴라로 클래시피케이션을 자동으로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게 이제 언서튼티를 반영하지 못하는 딥러닝의 어떤 이 야기할 수 있는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게 결국 반영이 되면 뭐 부가적인 어떤 장점으로는 뭐 리즈너빌리티가 가능하다, 그 프레딕션에 대해서, 그리고 어느 정도 해석의 여지, 인터프레터빌리티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딥러닝을 활용한 컴퓨터 비전 태스크,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리그레션에서 데스 리그레션이라고 해서 에스티메이션이라고 해서 뭐 모노클러 상황에서는 뭐 이미지 하나가 있을 때 2D 이미지에서 각 픽셀이 카메라로부터 얼마나 이렇게 떨어지는지를 예측하는 리그레션 테스트, 픽셀 와이즈하게 덴스 리그레션 하는 문제가 있고요. 뭐 시메트릭 세그멘테이션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기존의 컴퓨터 비전, 그 딥러닝 이전에는 언서티티가 반영이 안 되냐, 꼭 그렇진 않고 언서티티를 모델링하는 메서드들이 있습니다. 이제
파티클 필터링이라고 하는 뭐 베이지언 업데이트로 좀 non parametric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컨디셔널 랜덤 필드라고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근데 요즘 뭐 14년도, 12년도부터는 워낙 컴퓨터 비전 태스크에서 특히 딥러닝 모델들이 잘 하고 있어서 이 논문에서는 딥러닝 기반 언서티티 어웨어한 모델을 만들고자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부터 사실 뭐 제가 저번 발표에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딥러닝을 활용해서 언서턴티 어웨어한 모델 만들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사실 그냥 베이지언 어프로치거든요. 베이지언 딥러닝이라고 하는 어프로치인데, 사실 기존의 베이지언 딥러닝 어프로치들은 어, 에피스테믹 언서턴티, 모델 언서턴티만 반영을 해서 학습을 하고 추론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언서턴티를 모델링 한다고 했을 때 이 predictive uncertainty, 그러니까 예측 불확실성을 어떻게 분리를 하냐면 엘리어토릭하고 에피스템으로 분리를 하는데요. 엘리어토릭 언서턴티는 쉽게 말해서 그 데이터에 내재한 언서턴티고요. 데이터에 내재한 거는 이제 그 뭐 원래 갖고 있는 노이즈, 센서라고 하면 센서 노이즈나 뭐 어떤 측정 노이즈나 에러 같은 거. 그래서 이런 거는 데이터를 아무리 모아도 보통은 이제 그 더 리듀시블 하지 않다, 더 못 줄인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엘리어토릭 언서턴티도 특히 이제 인풋 데이터에 디펜던트 하냐. 예를 들어서 뭐 사진이라고 하면 당연히 카메라에 메저먼트 에러가 있겠지만, 그거랑 달리 이제 뭐 사자를 찍을 때 하고 뭐 사람을 찍을 때 노이즈의 레벨이 달라지냐. 만약 달라지면 헤테로스키데스틱 언서튼 엘리어토릭 언서튼티라고 하고요. 인풋에 디펜던트 하지 않고 그냥 동일한 수준의 에러를 가진다라고 하는 거 호모스키데스틱 언서튼티라고 하는데, 실제로 사실 컴퓨터 비전 태스크에서는 뭐 덱스 리그레이션만 생각해봐도 동일한 이미지 안에서 여러 가지 픽셀이 가지는 언서튼티 우리가 다르다고 보는 게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헤테로스키데스틱 엘리어토릭 언서튼티를 모델링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이지언 딥러닝에서는 에피스테믹 언서튼티, 모델 언서튼티라고 하는 거를 모델링을 하는데요. 요거는 우리가 모델에 갖고 있는 어떤 그 이그노런스 같은 거, 그리고 모델 파라미터에 대한 언서튼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데이터가 많이 수집될수록 줄일 수 있다. 이 언서튼티를 explain away 할 수 있다라고 많은 논문들을 설명을 합니다. 이 논문에서 이제 프로포즈 하는 거는 뭐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고요. 결국 베이지언 딥러닝 어프로치를 활용을 해서 두 가지 종류의 언서튼티를 다 모델링을 하는 건데, 특히 이제 실험을 통해서 그리고 그 실험까지 가기 전에 이 모델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로스 펑션이 사실 제일 중요한데, 거기서 이제 헤테로스키데스틱 데이터 인풋 데이터 디펜던트한 엘리어터릭 언서튼티를 모델링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다. 특히 이제 빅데이터 리즘에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는 에피스테믹 언서튼티는 점점 감소할 수 있거든요. 반면에 엘리어토릭 언서튼티는 그렇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엘리어토릭 언서튼티만 모델링하면 그것만 또 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다 같이 합쳐서 베이지언 딥러닝 프레임워크 안에서 다 모델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related work인데요. 베이지언 러닝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냥 그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을 하는 그 파라메트릭 모델에서 단순하게 그냥 그 최적의 옵티멀한 웨이트를 찾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은 뭐 MLE로도 할 수 있고 뭐 MAP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둘 다 가장 큰 문제는 포인트 에스티메이션한 거고, 언서튼티가 전혀 이제 반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물론 뭐 MAP에서는 우리가 프라이어를 이제 가정을 해서 모델 웨이트에 대한 프라이어를 정해놓고, 요게 결국 학습 과정에서 레귤레이션처럼 작용하지만 여전히 그 포인트 에스티메이트라서 뭐 예측 단계에서는 불확실성이 고려가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fully Bayesian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MAP는 사실 그 마지널라이제이션 하지 않고 누머레이터에 있는 텀만 그냥 쓰잖아요. 근데 fully Bayesian은 진짜 익젝트한 포스티리어를 계산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베이지언 인퍼런스를 다시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그 posterior predicted distribution, 우리가 새로운 X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계산해 놓은 포스티리어를 이제 likelihood에 웨이트를 해가지고 새로운 데이터셋에 대한 예측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예측이 이제 포인트 에스티메이션이 아니고 점으로 이렇게 한 점으로 이렇게 예측되는 게 아니라 어떤 뭐 랜덤 베리어블처럼 어떤 어, 확률 분포를 따르는 형태로 프로바빌스틱하게 예측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포스트를 계산을 만약 익젝트하게 할 수 있다면은 요 포스트에 대해서 포스트를 갖고 있는 파라미터의 언서튼티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널라이제이션을 하면서 뭐 단순하게 어떤 로버스트한 러닝뿐만이 아니고 뭐 퍼포먼스 자체도 이제 임프루브 할 수 있다고 그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베이전 딥러닝에서 에피스테믹 언서튼티를 막 고려한 어떤 그 선행 연구들을 좀 간단히 보면요. 우리가 보통 그 베이전 딥러닝 어떤 시작 같은 거를 베이전 뉴럴 네트워크, BNN 같은 걸로 보는데 이거 뭐 별다른 게 아니라 이제 먼저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어떤 뭐 파라메트릭 모델이 있으면 이 모델 웨이트의 프라이어를 먼저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 뭐 우리가 뭐그 멀티베리엇이라고 하면은 뭐 민지로의 아이덴티티를 베리언스로 가지는 그런 웨이트를 그냥 프라이어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베이전 뉴럴 네트워크를 그 W로 파라미터라이즈된 F 펑션이라고 하고 요거에 대한 likelihood를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셋 그 캡슐라에서 n 개의 x와 y 그 페어의 데이터셋이 있다고 보면요. 결국 우리가 이 베이전 딥러닝에서 하고자 하는 거는 이 포스티어를 결국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 프레딕티브 디스트리뷰션을 얻을 때도 포스티어가 있어야 계산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리그레션에서는 뭐 간단하게 그 라이클리후드 같은 거는 우리가 그냥 가우시안으로 이제 가정을 하잖아요. 고정된 옵서베이션 노이즈가 있다고 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엘리어토릭 언서튼티는 뭐 그 데이터 디펜던트 하지 않게 뭐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서도 동일하게 라이클리후드가 소프트맥스 라이클리후드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문제를 대부분 접근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그 에비던스 혹은 이 포스트러를 이제 베이스 티어럼으로 풀어보면은 이 분모에 있는 텀 이게 그 마지널 프로베빌티가 인테그럴이나 혹은 만약 디스크리트한 케이스면 뭐 둘 다 이제 연속적이든 디스크리트한 케이스든 이 분모 텀이 인트랙터블 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이 이그젝트한 포스티어 계산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모델에서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문제는 특히 이제 뉴럴넷 같은 거 쓰면은 뭐 시타가 굉장히 하이 디멘셔널한 공간이 있을 때 이런 포스처럴 인트랙터빌리티는 훨씬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해결하는 게 이제 approximate inference 테크닉 같은 거, 뭐 샘플링 베이스 MCMC처럼 샘플링을 해서 마치 포스트에서 실제로 웨이트를 뽑는 것처럼 그런 샘플링 하는 방법이 있고, 제일 많이 쓰는 것 중 하나가 또 이제 variation inference나 variation 베이스 같은 거가 있고, 좀 더 간단한 건 뭐 라플라스 어프록시메이션이나 뭐 expectation propagation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 두 개는 뉴럴 네트워크에서 많이 쓰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 논문에서는 그 variation inference 기반인데요. 그 몬테칼로 드롭아웃이라고 하는 그 단순하지만 좀 효과적인 테크닉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일반적인 드롭아웃을 생각해 보시면은 트레이닝 타임에서는 이제 노드를 막 껐다 probability P, 드롭아웃 probability P를 정해놓고 트레이닝에서 껐다 켰다 하고 테스트 타임에서는 사실 요걸 뭐 끄다 켰다 하지 않고 드롭아웃은 활용을 안 하고 그 웨이트에다가 P를 이제 곱해서 인퍼런스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어, 제가 발표한 이 논문의 두 번째 저자인 야린가리 15년, 14년도에 하는 MC 드롭아웃이라는 베리에이션 인퍼런스 어, 방법론이 있습니다. 요거는 트레이닝하고 인퍼런스 둘 다 드롭아웃을 쓰는 건데 모든 레이어의 전에 드롭아웃을 어플라이를 해서 트레이닝을 하고 인퍼런스를 하면은 결국 인퍼런스 할 때 마치 이게 어프록시메이트 디스트리뷰션을 활용을 해가지고 뭐 베리에이션 인퍼런스를 하는 것처럼 작동을 한다라고 증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Dropout inference 쓰면은 마치 이 approximate distribution 혹은 Bayesian distribution이 두 개의 가우시안인데 각각 이제 스몰 베리언스를 가지고 하나는 이제 민 지로를 가지고 왜냐면 드랍아웃이 뭐 껐다 켜지면은 켜질 때는 드랍아웃 켜질 때는 0으로 그 웨이트 노드를 끄잖아요.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증명은 따로 그 읽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 베리에이션 디스트리뷰션은 우리가 Q 그리고 시타라고 가정하고 시타는 뭐 그냥 드랍아웃 케이스에서는 뭐 모델 파라미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Z라고 하는 이제 그 버누이드 랜덤 베리어블 그 여기서 dropout P probability P를 가지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우리가 dropout inference 때 사용하면 그 Bayesian distribution 이렇게 된 Bayesian inference 사용하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정리해서 간단히 트레이닝 할 때 dropout 쓰고 inference 할 때도 dropout 쓰니까 마치 그 epistemic assert들이 고려하는 Bayesian inference 굉장히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이거 베이전 딥러닝에서는 결국 variation inference를 쓰면은 그 variation distribution Q를 우리가 찾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dropout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정의된 distribution이고, 근데 뭐 일반적인 상황에서 variation distribution은 true posterior와의 그 쿨백 라이브러 다이버전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우리가 approximation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결국 dropout approximation을 쓴 그 MC dropout을 쓴 거가 이 optimization 이론 optimization objective로 이끌어내는데요. 뭐 negative log likelihood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뒤에 있는 거는 그냥 네트워크 파라미터에 대한 뭐 regression term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되게 단순하게 그냥 뭐 negative log likelihood에다가 regression term 그냥 더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대신 특별한 거는 이제 이 WI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상정한 그 베리에이셔널 디스트리뷰션에서 샘플링을 해온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θ는 이 베리에이셔널 디스트리뷰션을 파라미터라이즈 하는 건데 여기 우리 dropout MC dropout에서는 그냥 네트워크 웨이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리지널 네트워크 웨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리그레션 상황에서 요거를 요 라이클리우드를 다시 풀어보면은 뭐 가우시안 PDF 요 식이 여기 적어놨는데 요거를 그냥 간단하게 그냥 풀어 쓰시기만 하면은 요게 residual term 특히 이제 그 시그마 스퀘어드가 분모에 있는 요 텀하고 이 시그마에 대한 시그마 제곱에 대한 그 추가 텀이 요거는 사실 뭐 컨스턴트 우리가 미리 시그마를 정해 두니까요. 요런 것과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가 프로포셔널하다. 뭐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유도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베이전 딥러닝 결국 여기서 우리는 뭐 MC dropout은 이 epistemic uncertainty를 우리 상정한 그 approximate distribution을 marginalization을 하면서 epistemic uncertainty를 모델링에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뭐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뭐 단순하게 이제 그 예측을 할 때 몬테칼로 인티그레이션을 하고요. 그냥 여러 번 뭐 라지 T만큼 이 포스텔 디스트리뷰션 샘플을 T번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샘플링을 해가지고 요걸 그냥 에버리지를 해서 이 likelihood를 approximation을 굉장히 단순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인퍼런스를 할 때 우리가 dropout을 켜놓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50번 그냥 동일하게 하면 계속 서로 다른 값들이 이제 예측값을 튀어나오는 걸 그냥 예측을 할 때 그걸 그냥 평균을 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뭐 사실 클래시피케이션에서 그 예측 예를 들어 P라고 하는 어떤 뭐 소프트맥스의 아웃풋이 있다고 할 때 요거 자체 언서튼티 뭐 에피스테믹 언서튼티가 아니고 이거 자체 어떤 불확실성은 당연히 이제 엔트로피 같은 걸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그레션 제가 아까 그 몬테칼로 T번 라지 T의 샘플을 뽑아가지고 몬테칼로 인티그레이션을 하면서 이제 프레딕티브 디스트리뷰션을 뭐 만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리그레션 태스크에서는 뭐 베리언스를 아까는 뭐 엔트로피로 계산한 어떤 어서티브 메저가 있었다면 여기서 베리언스는 그냥 일반적인 그
이너런트 노이즈 텀, 엘리어토리 언서티티 같은 거에다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 T개의 샘플이 있을 때 베리언스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프로젝트 미는 단순하게 그냥 평균을 한 값으로 보고요. 그래서 이거 첫 번째로 이제 베리언스 리그레션 태스크에서 베리언스는 고정된 데이터 노이즈, 우리가 시그마를 뭐 어떤 데이터 디펜던트하게 만들었지 않거든요, 아직.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포스트에서 계속 샘플링되는 이 모델 파라미터를 가지고 만든 이 프로그레스한 아웃풋들의 베리언스 텀으로 이제 구성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로 우리가 볼 게 그 엘리어토리 건서턴티인데, 특히 이제 인풋 디펜던트하게 만든 헤테로스키다스틱한 엘리어토리 건서턴티고요. 요거 엘리어토리 건서턴티를 이제 캡처를 하려면은 우리가 그 노이즈 파라미터 시그마, 원래는 이제 데이터 디펜던트 하지 않게 그냥 고정된 값으로 우리가 정해놨었잖아요, 위에서는. 근데 그거를 이제 데이터에 기반해서 변할 수 있도록 값을 좀 조정을 합니다. 뭐 결국 데이터 디펜던트 하지 않으면은 그냥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고정된 시그마를 두는 게 이제 호모스키데스티가 엘리어토리 건서턴티인데, 요거는 사실 뭐 크게 모델링하는 의미가 없고, 컴퓨터 비전 태스크나 뭐 다른 도메인에서 유용하게 쓸 거면 이제 인풋에 따라서 엘리어토리 건서턴티의 그 사이즈가 달라지도록 하는 헤테로스키다스틱한 언서턴티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먼저 그 시그마 자체를 그 데이터 디펜던트하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그 리그레션 태스크에서의 그 로스 펑션 같은 건 오브젝티브 옵티마이제이션 오브젝티브인데요. 여기서 이제 동일하게 그냥 시그마가 X에 디펜던트하게 모델링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 특히 이제 그 인풋 데이터 인덱스 i마다 시그마가 달라지도록 데이터 디펜던트한 펑션으로 모델링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그 엘리어토리 건서턴티만 고려하면, 당연히 이제 에피스테믹 건서턴티는 고려를 안 하는 상황이면 뭐 우리가 뭐 샘플링을 할 필요도 없고 베리에이션 인퍼런스 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MAP 인퍼런스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두 개를 잘 한번 혼합을 해보는 게 중요한데, 그 엘리어토릭하고 에피스테믹 건서턴티를 이제 제가 하나하나씩 설명드렸는데, 이걸 그냥 두 개를 한꺼번에 통합을 해보자. 그렇게 통합을 하고 보니까 우리가 데이터 디펜던트하게 만든 헤테로스키다스틱한 엘리어토릭 언서틴티가 이 옵티마이제이션 오브젝티브 안에서 넌드 로스 어테니에이션이라는 어떤 부가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파인딩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섞냐면, 그냥 이 헤테로스키다스틱 뉴럴 네트워크, 그러니까 인풋 노이즈를 데이터 디펜던트하게 만든 거를 여기다가 우리가 미리 봤었던 이 에피스테믹 어선티티 고려하는 베이전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이제 얹는 거 안에 이렇게 얹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그 오브젝티브가 생겼으면은 우리가 그냥 그 베이전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대신에 X가 들어갔을 때 아웃풋이 Y하고, 원래는 Y만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추가로 이제 그 뭐 예를 들어 리그레션이라고 하면 리그레션 헤드를 Y 예측하는 거, 그 시그마 예측하는 거,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어떤 뭐 가우시안이라고 하면 가우시안 파라미터 자체를 뱉어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모델을 만들고요. 동시에 그 W라고 하는 거는 베리에이션 인퍼런스를 써서 그 베리에이션 어프록시메이트 디스트리뷰션에서 뽑혀 나올 수 있도록 합니다. 네. 그리고 이 가우시안 라이클리후드를 엘리어토리 언서턴티 모델링 할 때 쓰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동일하게 아까 봤던 식이랑, 그리고 레지듀얼에 대한 그 첫 번째 텀이 있고, 두 번째는 이 시그마에 대한 어떤 레귤레이션 텀 같은 게 생깁니다. 그리고 i는 그냥 단순하게 이 상황에서는 이제 뭐 이미지 단위의 예측이라고 하면 그냥 i를 d를 1로 보시면 되고요. d가 이제 덴스하게 프레딕션 하려면은 뭐 픽셀 이미지 하나 있는 픽셀의 개수만큼 그냥 보시면 되고, 요것보다는 사실 안에 있는 텀들이 더 중요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똑같은 식을 적어놨고요. 요 로스가 뭘로 구성되냐 다시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는 우리가 리그레션 태스크에서 흔히 보는 그냥 레지듀얼
텀이 있고, 대신에 요 yi라고 하는 거, 그 시그마 i hash라고 하는 게 스토캐스틱 샘플, 베이전 뉴럴 네트워크의 그 스토캐스틱한 샘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uncertainty regularization 텀인데, 우리가 데이터 디펜던트하게 만든 이 시그마 햇에 대한 이 스퀘어 텀이 들어가 있는 regularization 텀으로 구성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거는 이제 두 가지 언서튼티 모두 고려를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제로 이 러닝을 위해서 ground truth uncertainty 레이블이 필요하냐, 뭐 그렇지 않고요. 기존에 하던 대로 그 regression이라고 하는 regression supervision만 있으면은 이 시그마 predictive variance는 로스 펑션으로부터 implicit하게 알아서 그냥 학습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yhet만 원래 있던 그냥 레이블만 써서 모델링하는 방법을 조금 바꾸면은 뭐 이렇게 그 반영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뒤에서 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이 두 번째 텀 그 로그 시그마 i의 스퀘어의 햇의 그 스퀘어 텀이 레귤레이션 같은 역할을 하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로스를 만약 줄이려고 보통은 하잖아요. 그럴 때 이 두 번째가 레귤레이션처럼 역할을 해서 우리가 시그마를 너무 크게 가져가면 이 두 번째 레귤레이션 텀이 너무 커지니까 반대로 언서트들이 좀 죽여주는 뭐 그런 역할을 이제 같이 하는데, 그거 역할 뒤에서 또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numerical stability를 위해서 그 시그마 자체를 바로 예측하는 게 아니고요. 그 로그 베리언스를 그냥 예측을 하도록 합니다. 그랬을 때 뭐 exponential이 뭐 0보다 항상 큰 값을 가지고 뭐 이런 그 numerical stability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티브는 요렇게 이제 그 다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몬테칼로 인티그레이션 그 라지틱에 샘플을 해서 뭐 아까랑 똑같이 결국 그 첫 번째는 베리에이션 디스트리뷰션들부터 틱의 어떤 아웃풋을 그냥 샘플링을 계속하는 겁니다. 한 번에 예측을 수행할 때. 그리고 그 라지 틱의 y하고 시그마에 대해서 이 리그레션 테스트에서 베리언스는 우리가 원래 그 계산한 뭐 고등학교 때 뭐 재평평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베리언스 첫 번째 에피스테미 언서티티 계산을 하고, 두 번째는 각각의 그 몬테칼로 샘플에 대한 그 predicted variance의 평균 값을 이제 더해줌으로써 베리언스 모델링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시 로스를 우리가 다시 보면은요, 이런 식으로 생겼었는데 그 로그 베리언스를 예측하는 그 누메릭하게 스테이블한 버전을 보면요, 첫 번째는 이제 레지듀얼 로스, 여기 이제 뭐 투놈이라고 하면은 투놈의 스퀘어드 텀, 요게 데이터 디펜던트한 엘리어토릭 언서튼티, 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i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크기가 영향을 받잖아요. 마치 뭐 앞에 람다 같은 게 있는 코에피션트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요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만약에 이 y 햇이 굉장히 크다, 혹은 뭐 레이블 자체가 뭐 문제가 있다, 뭐 레이블 자체가 노이즈가 굉장히 많이 껴있거나 뭐 그럴 때 모델이 자동적으로 언서튼티를 크게 예측을 하게 되면 S가 커지잖아요. S가 커지면은 반대로 이 exponential 마이너스 si는 0의 값이 굉장히 좀 작아지죠. 그래서 이런 거를 만약에 실제 그라운드 트루스 레이블에 에러가 있었다, 그랬을 때 모델이 자동으로 언서튼티를 굉장히 높게 예측하게 함으로써 이 로스 펑션을 굉장히 로버스트하게 만들어준다. 그러면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언서튼티를 다 높게 예측하면은 이 레지듀얼 텀이 전부 다 작아지니까 로스를 줄일 수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우리가 그 지향해야 되는 그 트레이닝 프로시저니까 요거를 이제 규제를 해주면 좋겠는데, 자동으로 사실 두 번째 레귤레이션 텀이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언서튼티를 높게는 예측하지 못하도록 레귤레이션 텀이 커지니까 뭐 그런 거를 이제 자동으로 학습하게 한다고 해서 넌드 로스 어테뉴에이션이라고 이 파인딩을 부릅니다. 근데 요게 우리가 그 쭉 그 순차적으로 보셔서 아시다시피 우리가 일부러 이런 거를 뭐 레귤레이션 텀을 넣거나 혹은 뭐 레지듀얼 텀을 뭐 데이터 디펜던트한 언서튼티에 대해서 웨이트 되게 하거나 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헤테로스키 데스티 엘리어털 건서턴티를 고려한 옵티마이제이션 오브젝티브를 프로베비스틱하게 인터프리테이션 해보니까 이런 어떤 로스 어테뉴에이션이라는 부가적인 효과를 볼 수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리그레션에 대해서 뭐 엘리어터리 건서턴티, 특히 헤테로스키 데스티 엘리어터리 건서턴티, 에피스테미 건서턴티 반영하는 걸 봤는데요. 그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프트맥스 아웃풋은 사실 그 프레딕션에 대한 어서튼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뭐 개가 들어왔을 때는 뭐 개에 대해서는 그 높은 로지 값을 뱉고, 반대로 뭐 고양이면 좀 다르게 뱉고 이렇게 하니까 언서튼티가 인풋 디펜던트, 이미 디펜던트 합니다. 근데 이런 거에서 헤테로스키데스틱 리그레션 언서튼티를 어플라이를 어떻게 할까를 생각해 보면, 이 논문에서는 이 소프트맥스에 들어가기 전에 이 로지 스페이스에서 이 헤테로스키 데스티 언서튼티를 부여를 하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거 Y 이런 거는 안 보셔도 되고요. 어제 소프트맥스 들어가기 전에 이 로지 스페이스에서 각각 뭐 클래스가 그 라지 C, 캐피탈 C만큼 클래스가 있으면은 이게 그 C라는 길이의 벡터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지 스페이스에서 각각 리그레션 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면 되는데, 그 각각에 대한 거를 에 대해다가 헤테로스키 데스키 언서튼티를 부여를 이 로지 스페이스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간단히 이제 로짓을 이 볼드 F라고 보면은 우리 네트워크 아웃풋이 이제 볼드 F하고 동일하게 헤테로스키 데스티 언서튼티 시그마 텀, 그 프레딕트 베리언스가 있고, 그랬을 때 각각의 로짓을 이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대신에 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파라미터는 우리 네트워크 아웃풋이 되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 로짓을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바꿔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서 샘플링을 하듯이 샘플링을 해가지고 그 소프트맥스 아웃풋에 소프트맥스 펑션에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국 expected log likelihood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로짓에다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플레이스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 expectation을 취해줘야 됩니다. 그거는 뭐 이렇게 이제 수식을 표현할 수가 있고, 이 expectation이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준 이 로짓에 대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expectation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나온 아까 그 PI가 결국 그 소프트맥스 아웃풋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이클리후드 정의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만든 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의 인티그레이션을 하려면은 결국 그냥 로짓으로부터 샘플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크게 컴퓨테이션이 많이 들지가, 굉장히 단순한 컴퓨테이션이고, 요거를 뭐 다른 데서 쓰는 것처럼 그 리파라메트라이제이션을 해서 우리가 이 가우시안에서 실제로 네트워크 샘플링을 할 수는 없으니까 요거를 요런 식으로 이제 X라고 하는 게 F, 그리고 우리가 만든 그 프레딕트 베리언스에다가 요 입실론 텀 대신 입실론은 그 0과 베리언스 1을 가지는 그 랜덤 베리어블이고요. 요런 걸 이제 더해줌으로써 마치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서 뭐 샘플링을 하는 것처럼 만들어줍니다. 백프로파게이션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이걸 다 종합을 해서 그 스토캐스틱 로스, 그 라이클리후드를 쭉 풀어서 써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는 뭐 스테빌리티를 위해서 뭐 로그섬 엑스포넨셜 뭐 그런 거를 이제 요 밖에다가, 원래는 요게 이제 기존의 소프트맥스 라이클리후드인데 요거에다가 밖에다가 스테빌리티를 위해서 적용을 해줬습니다. 요것도 동일하게 리그레션과 비슷하게 로스 어테뉴에이션이라는 효과를 가집니다. 실험인데요. 실험 데이터셋은 뭐 캔비드, 그러니까 데스 리그레션에서 사용된 데이터셋, 그리고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에 사용된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고, 백본으로는 그 댄스넷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뭐 데이터 보시면은 뭐 로드 그 도로에서의 장면들 있고, 요 3D 데이터셋은 요 카메라로부터 모노큘러한 이미지가 어, 각각의 픽셀이 얼마만큼 이렇게 떨어져 있는지 이렇게 막 카메라로 이렇게 찍었다고 하고, 마지막으로 그 인도어 씬을 반영한 데이터셋도 썼습니다.
요런 어떤 우리가 미리 정해 준 그 objective들이 있고요. 실제 그 MC 드롭아웃을 쓸 때의 뭐 probability, 그리고 인퍼런스를 할 때 50개의 그 몬테칼로 드롭아웃 샘플을 사용을 해서 그 predictive distribution을 얻어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 그 semantic segmentation, 그 classification task에서의 캔비드 데이터셋을 활용한 그 예시를 보면요. 이 오른쪽에 보시듯이 여기서 만든 그 덴스넷 기반의 뭐 각각의 엘리어토리 에피스테믹 언서티티 고려한 방법론, 그리고 둘 다 고려한 거 뭐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먼저 그 에피스테믹 언서티티보다 엘리어토릭 언서티티, 그러니까 로스 어테뉴에이션이 가미된 방법론을 활용을 했을 때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 그리고 둘 다 두 가지의 언서티티를 다 반영을 했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고, 그리고 여기서는 뭐 사실 뭐 0.2라 뭐 큰 수치는 아니지만 엘리토릭 언서티티를 컴퓨터 비전에서 모델링하는 게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많아지면은 에피스테믹 언서티티, 그 모델 언서티티는 리듀시블 하거든요. 대신에 엘리토릭 언서티티는 그렇지 않고, 네, 그런 이제 첫 번째 파인딩이고요. 그리고 시메틱 세그멘테이션 두 번째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그 백본 모델을 썼는데도 가장 좋은 성능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그 로스 어테뉴에이션, 그 헤처스키 데스틱 엘리토릭 언서티티를 고려했을 때 나타나는 그 효과로 인한 그 퍼포먼스 임프루먼트가 더 컸다고 얘기를 하고요. 특히 NYU 데이터셋이 조금 더 어려운데 시메틱 클래스 자체가 더 많고, 그리고 외부 그 로드 씬보다 인도어 씬이 훨씬 더 덜 스트럭처돼 있고, 그래도 뭐 이것저것 다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태스크 이라는 거를 이제 고려를 하시면 됩니다. 성능도 마찬가지, 아까랑 똑같은 어떤 경향성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픽셀 와이즈하게 데스 리그레션을 하는 태스크인데, 이 두 가지 데이터셋에 대해서 먼저 그 좀 퀄리테이티브하게는 이 엘리어토릭 언서티티가 이 태스크 자체, 그 데스 리그레션 태스크에 원래부터 어렵던 문제를 잘 캡처를 한다. 요거 뒤에 사진에서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특히 이 인퍼런스 할 때 보니까 굉장히 어느 오브젝티브, 이미지 안에서 혹은 뭐 어떤 가려져 있는 거라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엘리어토릭 언서튼티를 뱉어낸다. 요거 우리가 결국 모델링 하고 싶었던 거를 뭐 잘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찬가지 아까 그 시메틱 세그멘테이션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의 언서튼티가 모두 반영됐을 때 뭐 로스 어테뉴에이션의 효과도 있고 그 퍼포먼스 임프루먼트가 가장 컸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어토릭 언서튼티를 그 NYU 데이터셋에 대해서 그 비교를 좀 해보면요. 요게 이제 엘리어토릭 언서튼티인데, 어클루전 같은 게 있거나 혹은 뭐 굉장히 그 멀리 있는 것들, 그런 거에 대해서 엘리어토릭 언서튼티가 높게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반면에 에피스테믹 언서튼티는 여기서 좀 단편적인 예시긴 한데, 이 트레이닝셋에 없었던 그 어떤 새로운 거에 대한 높은 언서튼티를 보여줍니다. 그게 이제 여기서 여기 보시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한 에피스테믹 언서튼티가 높게 나타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3D 데이터셋에 대한 건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 비슷한 원래 그 디스트리뷰션에서 그 좀 어렵게 봤던 그 태스크, 서브태스크에 대해 어떤 그 도메인에 대해서 엘리토리 건스키가 좀 높게 나타나더라, 그런 거를 이제 보였습니다. 그래서 요거 각각이 도대체 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좀 자세하게 봤는데요. 먼저 그 프리시전 리커버를 뭐 플롯을 해보면, 요거는 그 다양한 그 언서튼티 트레시홀드에 대해서 이 각각 픽셀에 대한 언서튼티를 기준으로 이 픽셀을 지우거나 뭐 남기거나 하면서 모델이 어떻게 퍼포먼스를 보여주는지를 관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언서튼티 트레시홀드가 좀 낮을 때, 그러니까 많은 픽셀들이 없어졌을 때는 프리시전이 높고요. 반면에 언서튼티 트레시홀드가 높을 때, 우리가 어서튼한 프레딕션을 많이 없애지 않았을 때는
프리시전이 좀 낮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가지 메저, 그러니까 엘리어토릭하고 에피스테믹 어센티티 둘 다 그 애큐러시를 잘 캡처를 한다. 이 프리시전 리컬 커브가 디크리징 하기 때문에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에피스테믹 언서티하고 엘리어토릭 언서티가 커브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픽셀 컨피던스를 계산해 봤을 때 두 가지 언서티가 거의 비슷하게 랭킹을 한다. 요거는 서로 이제 좀 컴플리멘터리하다. 뭐, 어, 서로 이제 뮤추얼리 익스클루지브 하지 않다. 이렇게 논문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캘리브레이션 플랫인데요. 요거는 아이디어란 케이스는 y는 x 이렇게 y는 x라고 하는 요 식으로 가까이 갈수록 모델이 잘 캘리브레이티드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뭐 그 예측 확신도에 대해서 비닝을 한 다음에 정확하게 각 예측마다 정확하게 예측된 거에 프리퀀시를 구합니다. 예를 들어 뭐 0.2의 컨피던스로 우리가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이 맞은 것도 0.2 정도의 확률이어야 모델이 잘 캘리브레이션이 됐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리그레션에서 요거를 이제 플롯을 하려고 하니까 이 predicted distribution에 대해서 여러 가지 threshold로 비닝을 하고 그 빈마다의 residual frequency를 이제 플롯을 잘 한 겁니다. 뭐 일단 여기 오른쪽만 보시면은 이 두 가지 uncertainty를 잘 둘 다 반영을 했을 때 그 calibration MSE, 요 y는 x로부터 얼마나 가깝냐 혹은 뭐냐를 이제 매저하는 것 같은데 그거에서 임프루먼트가 있었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조금 흥미로운데 그 트레이닝 데이터와 좀 다른 데이터에 대해서 예측을 했을 때 아웃 오브 데이터를 인퍼런스 때 사용을 했을 때 언서튼티가 어떻게 변하는지 본 건데요. 먼저 그 첫 번째는 그 트레이닝 데이터 자체 사이즈를 만약 키우면 어떻게 될까? 에피스테믹 언서튼티는 줄어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가 많아지면은 리듀시블 하거든요. 반면에 엘리어토릭 언서튼티는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커져도 거의 동일한 값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아져도 엘리어토릭 언서튼티 자체는 리듀시블 하지 않다. 그리고 이제 테스트를 다른 데이터셋에 대해서 한번 해본 거거든요. 요 두 번째 요 집합들인데 어, 여기서 이제 어, 어, 테스트 데이터가 다른 데이터셋을 쓰면은 이 에피스테믹 어센티티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여기서도 보시면은 에피스테믹 동일한 트레인 데이터라고 해도 테스트셋이 달라지면은 에피스테믹 어센티티가 굉장히 높아지고요, 비교적. 마찬가지로 두 가지 클래시피케이션 리그레션 테스트 둘 다 그런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에피스테믹 어센티티가 트레이닝의 동안에 접하지 못한 시츄에이션이 반영된 데이터 값을 잘 캡처를 한다는 거고, 요거는 특히 뭐 자율주행이나 어떤 세이프티 크리티컬한 시스템에서의 좀 바람직한 프로퍼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걸 실제로 리얼타임하게 쓸 수 있냐? 사실은 엘렉트릭 언서티티 모델링은 컴퓨테이셔널 로드가 거의 없고 에피스테믹 언서티티를 고려할 때 이 베리에이션 인퍼런스 테크닉을 쓰면은 인퍼런스를 할 때 샘플링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서는 50번 정도 했고 실제 한 10회 이상 이렇게 하면은 뭐 이걸 아무리 패럴러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어도 그 코스트 자체는 뭐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몇십 배 이상. 그러니까 그 샘플링을 하는 횟수만큼 크고 요게 이제 덴스넷 같은 거는 덴스넷 구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전체 아키텍처에 대해서 샘플링을 다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패럴라이제이션이 어려운 모델들에 대해서는 리얼타임 어플리케이션이 힘들 수가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컨클루전인데 결국 다시 찬찬히 생각해 보시면 엘리어터리 건설티하고 에피스테믹 건설티를 둘 다 고려하는 베이지안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만든 거고요. 기존에 있던 것들을 잘 섞어서 그리고 특히 데이터 디펜던트하게 헤테로스키데스틱 엘리어터리 건설턴티를 모델링을 하니까 장점이 이 옵티마이제이션 오브젝티브 안에서
이 로스 어테뉴에이션이라는 부가적인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더라. 그리고 요거를 리그레션하고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 써보니까 실제로 그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의 퍼포먼스를 얻었다. 그래서 서머리를 하면 각각의 언서턴티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냐, 그 애널리시스 기반으로 엘리토리 언서턴티는 그 라지 데이터 세팅에서 필요하다는 거고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많으면 에피스테믹 언서턴티는 다 설명이 돼서 이렇게 줄어드니까 언서턴티를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 엘리토리 언서턴티다. 데이터가 많아도 줄어들지 않는. 그리고 실제 리얼워드 어플리케이션에서 에피스테믹 언서티는 뭐 샘플링하거나 이렇게 해야 돼서 컴퓨테이션 로드가 크고, 반면에 엘리토리 언서티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뭐 테스트 데이터를 새로운 데이터를 써보거나 뭐 그렇게 했을 때 에피스테믹 언서티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그 세이프티랑 관련된 굉장히 그 어떤 하나하나 디시전 메이킹 하는 게 영향이 코스트 영향이 클 때 뭐 자율주행 같은 그런 상황에서 에피스테믹 어서티니티가 어떤 노블한 데이터셋에 대해서 높은 값을 가지니까 그런 거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스몰 데이터 세팅에서도 마찬가지로 데이터셋이 크지 않으면은 에피스테믹 어서티니티는 언제 남아있긴 하니까 이런 거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보고, 마지막으로는 뭐 실제로 이렇게 다양하게 실험을 해보면서 두 가지 언서턴티를 고려를 해서 모델링을 했던 이 퍼포먼스 임프로브를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어, 그, 네, 이상입니다.